우리 그동안 배웠던 게 이온 결합, 공유 결합 배웠고 나머지 하나 남았어요.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이었고 공유 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이었다면 하나 마지막 남은 건 뭐야? 금속과 금속 간의 결합만 남은 거야. 1학년 때 이것만 안 배웠어. 그래서 오늘 처음 배운 내용입니다. 자, 금속 결합은 금속과 금속의 결합이야. 금속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 전자를 버리려는 성질을 가진 게 금속이었어. 그래서 얘가 누구야? 플러스가. 이미 전자를 버린 금속이에요. 얘가. 금속 원자입니다. 금속 원자가 전자를 버리고 이렇게 플러스 양이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돼요? 자, 얘는 즉 은반지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면 좋겠어? Ag 플러스라고 보면 되겠네요. 은이온입니다. 은이온이 전자 하나를 버리고 양이온, 1가 양이온이 되어 있는 모습이야. 근데 은은 반지 형태가 되려면 고체 상태여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플러스 양이온과 또 다른 플러스 양이온들이 쭉 결합되면 되겠네요. 그죠? 고체 상태의 이런 결정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걸 금속 결정이라 불러주는데, 아니 금속 결정이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뭐가 결합되어야 한다고요? 양이온과 양이온이 결합되어야 돼. 그치? 양이온과 양이온이 결합될 수 있나요? 원래는 플러스 플러스니까 서로 밀어낼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이 녀석들이 양이온이 되기 위해서 뭘 버렸지 아까? 전자 버렸잖아. 그 전자들이 멀리 도망가지 않고 가운데 껴서 서로 밀어내지 마. 일로 와. 당겨줍니다. 전자가 가운데 껴서 양이온과 양이온을 당겨줘요. 이것도 결국은 전기력이죠. 다른 말로 정전기적 인력입니다. 근데 가운데 그 전자가 껴서 양이온과 양이온을 서로 밀어내려고 그러지. 근데 중간에 껴서 당긴 거니까 이온 결합끼리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 간의 결합보다는 조금 약해요. 이해돼요? 조금 약합니다. 봐봐. 얘가 뭐랑 비교가 되냐면 Na 플러스라는 양이온과 Cl 마이너스라는 음이온이 만유 인력과 정전기적 인력을 둘 다 가지고 있잖아. 자기 몸 전체가 플러스고 전체가 마이너스야. 이렇게 쭉 결합하는 것보다 얘는 어때요? 양이온과 양이온이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데 가운데 전자가 껴서 그러지만 하는 거잖아. 얘보단 좀 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이온 결합과 금속 결합 중에 누가 더 센 결합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둘 다 정전기적 인력이잖아. 근데 얘가 좀 더 세단 얘기야. 그래서 이해돼요? 자,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뒤에 나오는 요 얘기를 하는 거야, 쌤이. 여기 이온 결정들과 금속 결정들의 녹는 점을 비교해봐. 녹는 점, 누가 더 녹는 점이 높아요? 이온 결정이 금속 결정보다 녹는 점이 높아요. 그 이유를 방금 설명한 거라고. 이해돼요? 아, 이온 결합이 더 세구나. 금속 결합보다. 그 얘기 한 겁니다. 왜 셀 수밖에 없는지를 모식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알겠죠? 책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런 내용이 없고 그냥 그런 거야 라고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다가 이런 모식적인 그림을 생각해 낸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안녕. 그래서 금속 양이온과 양이온이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데 중간에 전자가 돌아다니면서가 중요한 말이야. 돌아다니면서 양이온들을 붙잡아주고 있죠. 그래서 고체 상태의 결정 모양을 이루는데 얘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을 걸면 전자가 움직여요. 그죠? 그래서 쇠, 구리 같은 금속은 전기가 통하는 거야. 고체임에도 불구하고 전기가 통하는 물질입니다. 우리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 전기 안 통했죠. 공유 결합 물질도 당연히 전기 안 통했죠. 고체일 때. 하지만 고체일 때 유일하게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 있으니 누구? 금속 결합 물질은 이 전자들 때문에 전기가 통한다고요. 전기 전도성을 가진다고요. 오케이? 셋을 비교하는 거야. 세 결합 중에
세결합,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이 있는데 다 고체 상태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고체 상태 셋을 갖다 놓고 전기 전도성이 있는 걸 찾으라는 거야. 금속결합 물질만, 금속 결정만 전기가 통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 때문인 거지. 이런 모형을 전자바다 모형이라고 해요. 전자바다 모형. 저거를 전자현미경 같은 걸로 사진 찍으면 사진 찍힐까? 전자 돌아다니는 것까지는 찍히지 않아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닐 것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모형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실제로 찍힌 건 아니, 실제로 저런 모습을 사람들이 관찰한 건 아닌데 저런 모습이어야만 하는 거지. 이해돼요? 그걸 모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금속결합 물질은 이렇게 전자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성질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광택을 띱니다. 반짝반짝 거린다는 거죠. 반짝반짝. 누구 때문에? 전자 때문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전자는 빛을 받으면 빛을 튕겨내요. 빛을 빵 튕겨낼 때 아우 반짝 그러는 거야. 그래서 금속 같은 것들이 반짝반짝거리는 이유가 뭐다? 바로 전자, 돌아다니는 전자 때문인 거지. 그 전자는 이렇게 빛을 튕겨낸다. 여기서는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뭐 튕겨내기도 하고 잠깐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반짝반짝거린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반짝반짝거린다 그러면 다 은백색 광택만 있는 줄 알아. 하지만 은백색 광택만 있는 게 아니라 광택은 종류가 금은 노란색 광택이 나타납니다. 금반지를 보면 반짝반짝거리는데 은백색으로 반짝거리나요? 금색이잖아. 금색. 노란색으로 반짝반짝거리고 구리는 붉은색으로 반짝반짝거려요. 그래요. 아무튼 그래요. 구리가 왜 구리선, 전선이 구리선이잖아. 구리선을 보면 약간 붉은빛 돌죠. 약간 붉은빛으로 반짝반짝거린다. 우리가 은백색 광택만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정도만 정리해주면 돼요. 광택은 금속이 나타내는 광택은 은백색만 있는 게 아니라 노란색 광택도 있고 저렇게 붉은색 광택도 있어 라고 정리해주면 됩니다. 당연히 전기가 잘 통하죠. 누구 때문이다? 자유전자 때문이다.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전자들 때문에 전기가 잘 통한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금속의 전기 전도성에 대해 실험을 해보면 자, 얘는 전기를 걸어주지 않았을 때 양쪽에 전자들이 자기네 마음대로만 움직일 거 아니야?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지. 이럴 때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거야 일단. 양쪽에 전극을 딱 걸면 이렇게 하나 마이너스 한쪽은 플러스를 띠 걸면 모든 전자들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 플러스 방향으로 쭉 움직일 거 아니야?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이 무슨 방향?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이때 플러스 양이온들은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지 않고 있지. 봐봐, 우리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유전자는 움직이는 거 알겠잖아. 가벼우니까. 근데 양이온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아니야. 절대 안 움직입니다. 이게 약간 무거워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무거워. 너무 무거워. 원자를 구성하는 그 입자가 너무 무거워서 아무리 전기를 걸어도 쉽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전자만 움직이는 거야. 보이시죠? 금속 양이온은 고정되어 있다. 라고 있습니다. 양이온은 움직이는 게 아니야. 고정되어 있습니다. 문제 풀다 보면 이걸 가지고 낚시질하는 문제들이 자꾸 나와요. 그리고 꼭 기억해서 해야 됩니다. 자, 전자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전기가 잘 통한다고 했잖아. 이 전자는 전기만 잘 통하는 게 아니라 전기만 잘 날라주는 게 아니라 열도 잘 날라줍니다. 그래서 전자들은 전기도 잘 날라주고 열도 잘 날라주기 때문에 금속은 열 전도성도 매우 좋은 거야. 우리 금속으로 만든 숟가락, 가스레인지를 딱딱딱딱 킨 다음에 잠깐 숟가락을 대고 있어요. 손으로 잡고. 잠시 후에 삼겹살 냄새가 납니다. 어디서 나는 거지? 이제 손이 익고 있는 거야, 그죠? 먹으면 안 됩니다.
잡혀갈 수 있어요. 식인종이라고. 그래서 열도 잘 전달한다라는 거야. 누가? 자유전자와 금속 양이온의 자유전자가 열 에너지를 전달한다. 자유전자가 열도 잘 전달한다는 말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금속을 내가 힘을 가하면 변형이 일어납니다. 자, 변형이 일어난 모습이야. 힘을 가하면 변형이 일어나는데, 봐봐. 얘를 탕 때려서 요 위에 녀석이 이렇게 밀렸어. 밀리면 떨어져 나갈까? 아니야, 또 어디가? 전자가 또 잡아줘요. 잡아줘서 모양이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야, 이렇게. 또 땅 때리면 더 밀리겠죠. 더 밀리지만 또 잡아줘. 땅땅땅 때려서 한 줄로 만들어도 전자가 잡아줘. 그죠? 쭉 한 줄로 쭉 늘릴 수 있겠죠? 한 줄로 쭉 피는 것을 연성이라고 하고요. 넓게 피는 것을 전성이라고 해요. 넓게 땅땅땅 피서 넓게 만들 수 있겠죠? 넓게도 만들 수 있고 한 줄로 쭉 뽑을 수 있잖아. 그걸 연성과 전성이라고 합니다. 연성은 뽑힘성이라고 그래. 전성은 펴짐성이라고 합니다. 기억해야 돼. 연성은 뽑힘성이라고 하고요. 전성은 펴짐성이야. 저기 연수동 가면은 연성중학교라고 있는 줄 알아요? 들어본 적 있어요? 연성중학교. 가기 되게 힘들대요. 뽑혀야 갈 수 있어요. 연성이 뽑히는 겁니다. 그냥 암기법이야. 거기 그냥 평범한 학교입니다. 연성이 뽑힘성이야. 연성이 뽑힘성. 전성이 펴짐성입니다. 이것은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다? 전자가 다시 잡아주니까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 않고 다시 붙잡혀서 연결되는 거야. 자, 그럼 다 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들입니다. 자, 모든 이 금속 결합 물질의 특성은 다 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이에요. 자, 그럼 얘도 양이온과 전자가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된 거니까 아무래도 그 공유 결합 물질 중에 분자 결정보다는 인력이 좀 세겠죠. 그래서 녹는 점 풀는 점이 높은 편입니다. 매우 높아라고 써있죠. 높은 편이야. 하지만 누구보다 높지는 않다 그랬지 아까? 이온 결합 물질보다는 높지 않다 그랬고 끝판왕도 있죠. 누구? 다이아몬드 같은 공유 결정을 따라가지 못하죠. 공유 결정. 그래서 얘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대부분 고체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정전기적 인력이 키워드가 되겠죠. 시험 문제입니다. 모든 금속은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한다. 이래서 모든 금속은 정전기적 인력으로 인한 결합 때문에 모두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한다. 아닌 거 있죠? 누구? 예외적으로 수는 액체잖아. 기억납니까? 금속 중에 유일하게 액체 상태의 금속이 있죠. 수은이라는 예외를 까먹게 해서 문제를 낸 겁니다. 이건 모든 금속이 다 고체로 존재하는 건 아니야. 수은을 기억해주세요. 화학이 어렵다고 느끼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예외가 너무 많아요. 그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예외를 가지고 꼭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니까 우리 예외 위주로 기억해도 괜찮아. 원리 하나, 예외 하나 이렇게 원리, 예외, 원리 정리를 쫙 해놓으면 정리한 것 때문에 기억날 수 있겠죠. 예외 많은 거 인정. 자, 그럼 녹는 점 끓는 점은 누가 더 높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이나요? 자, 이렇게 확대해 봅시다. 나트륨 금속과 마그네슘 금속이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을까? 정답은 마그네슘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얘는 1 플러스 1 플러스가 서로 밀어내고 전자가 하나가 가운데 껴서 돌아다니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가 버린 전자 하나랑 얘가 버린 전자 하나 정도가 즉 두 개 정도가 잡아 당겨주는구나 생각하면 되고요. 얘는 2 플러스 2 플러스는 전자 몇 개씩 버린 거야? 두 개씩 버린 거죠. 4개의 전자가 잡아준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더 세게 잡아주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더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양이온의 요 전하량을 보고서 비교하는 거야. 1 플러스짜리인 Na 플러스와 Mg2 플러스 마그네슘 중에서 둘 중에 누가 더 녹는 점이 높냐고 물어본다면 전하량이 큰 녀석이 녹는 점이 더 높게 됩니다. 이게 전하량이 큰 녀석이 녹는 점이 더 높습니다.
위치만 좀 봐볼까요? 뭐라고 써있어? 전하가 플러스 2인 경우가 더 강하게 금속 결합을 형성해서 녹는 점이 더 높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유가 뭐다? 자유전자의 수가 2배가 되니까. 돌아다니는 자유전자의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 더 녹는 점이 높다라고 이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가 금속 결합이 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속 결합 물질도 한 것 같아요. 금속 결합 물질, 광택이 있다, 전기가 잘 통한다, 열도 잘 통한다. 이게 금속 결합 물질의 성질 정리한 겁니다. 됐네요. 아하. 상대적으로 좀 쉽죠? 뭐 그래프를 분석하는 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상대적으로 좀 쉽게 정리가 됩니다. 자, 마지막 화학 결합을 비교하는 건데, 이 표면 잘 기억하면 돼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잘 봐. 뭘 물어보냐면, 봐봐. 이렇게 물어봐요. 시험 문제야. 화학 결합 자체의 세기를 물어보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방금 배운 금속 결합,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결합의 세기가 가장 센 건 누구야? 아니야. 결합이 가장 세게 결합하는, 그 결합을 끊기 힘든 거 공유 결합이에요. 몸을 붙인 거야. 샴쌍둥이네, 샴쌍둥이. 몸을 붙인 그 공유 결합을 끊는 게 제일 힘들지. 이해돼요? 벌써 헷갈려. 결합의 세기가 누가 제일 세냐라고 물어보는 경우와 녹는 점이 누가 제일 높냐를 물어보는 경우가 다르다고요. 결합의 세기는 공유결합이 1등이라고요. 보입니까? 그 다음이 이온결합이죠. 그 다음이 금속결합이죠. 그죠? 이온결합과 금속결합은 비교해줬죠, 아까? 근데 몸을 아예 달라붙인 전자를 공유하면서 몸을 완전히 붙여버린 이 결합이 끊기 제일 힘들지, 결합 자체는. 근데 녹인다, 끓인다는 뭐야? 결합을 끊는 게 아니라니까?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과 이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 간의 거리를 멀게 하는 거야. 이게 되게 헷갈려. 녹인다, 끓인다는 결합을 끊는 게 아니야. 공유결합 같은 경우는 공유결합 물질은 그냥 놔두고 그 물질과 또 다른 물질, 공유결합 물질과 물질 간의 거리를 멀게 하는 게 녹이는 거고 끓이는 겁니다. 하지만 공유결합 물질과 물질은 서로 인력이 만유인력밖에 없어. 겁나 쉽게 끓인다니까요. 녹이고 끓인다니까요. 단 뭘 제외하고 공유결정.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공유결합 물질이죠. 다이아몬드 같은 거. 다이아몬드를 녹인다? 녹는 점이 낮아요? 그건 아니잖아. 그지? 다이아몬드란 예를 딱 떠올리면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그 공유결합을 끊어야 녹이는 거야. 이건. 달라. 분자결정과 공유결정. 둘 다 공유결합 물질이지만 둘이 성질이 완전 달라요. 둘 다 고려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합이 센 건 공유결합이 1등. 하지만 녹는 점이 제일 높은 건 방금 말한 공유결정이 짱이죠. 공유결정이 1등이에요. 보입니까? 1등. 2등은 누구다? 2등은 이온결정이죠. 이온결정. 이온결정이 2등이 되고 3등이 금속결정입니다. 누가 빠져있어? 4등. 꼴찌. 누구? 분자결정이지. 분자결정은 녹는 점이 정말 낮겠죠. 분자결정. 이 분자결정과 공유결정 둘 다 무슨 결합물질? 공유결합물질이잖아. 그래? 그러니까 얘와 얘가 둘 다 공유결합물질이지만 하나는 1등이고요. 하나는 꼴등이라니까. 극과 극입니다. 됐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결합의 세기를 물어보는 거냐, 녹는 점을 물어보는 거냐, 뭘 물어보는 주체가 자체가 다릅니다. 물어보는 내용 자체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료를 좀 해석해 볼게요. 자료가 나옵니다. 자, 자료 해석 문제인데요.
자, 구분만 해주면 되겠죠. 염화나트륨은 이온 결합 물질이고요. 산화칼슘도 이온 결합 물질이고요. 설탕은 뭐야? 설탕은 공유 결합이죠. 공유 결합 물질인데 무슨 결정? 분자 결정이야, 분자 결정이야, 원자 결정이야. 이거 분자 결정. 설탕 분자와 분자가 붙어있는 녀석입니다. 분자와 분자가 붙어있는 거지, 설탕 원자 이런 거 있어. 설탕 원자가 공유 결합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 그지? 공유 결합 물질이지만 분자 결정. 다이아몬드가 공유 결합 물질인데 뭐야? 얘가 원자 결정이죠. 다른 말로 공유 결정이죠. 같은 말이야. 원자 결정, 공유 결정 같은 말입니다. 알루미늄은 금속 결정이죠. 이렇게 구분을 해줍니다.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전기 전도성. 고체일 때 전기 안 통해. 얘만 통하죠. 알루미늄이라는 금속 결합 물질만 전기가 고체일 때 전기가 통하죠. 자, 이온 결합 물질은 액체나 수용액일 때 전기가 통합니다. 보이나요? 액체나 수용액일 때 전기 통하지만 저 설탕 같은 공유 결합 물질, 분자 결정은 액체로 만들어도 전기 안 통하고요. 수용액 만들어도 전기 안 통합니다. 설탕물 전기 안 통한다 라고 했어요. 그죠? 전기 안 통해요. 다이아몬드를 액체로 만들어. 그럼 탄소 원자가 돌아다니겠네요. 탄소 원자가 전기를 띠지는 않죠. 전기 안 통합니다. 물에 안 녹아서 찍찍 거는 거야. 다이아몬드 물에 녹여봐. 안 녹아요. 그래서 찍 거는 게 수용액을 만들려고요? 못해요. 이거야. 못합니다. 이 뜻입니다. 알루미늄을 액체로 만들면요. 양이온들이 막 돌아다닐 거 아니야? 전자가 돌아다니고, 그죠? 우리 용광로에서 철을 녹인 거 상상하면 돼. 거기다 전기를 걸면 전기 잘 통합니다. 그죠? 전자 돌아다니니까 당연히 전기 잘 통해요. 그래서 금속 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도 전기 잘 통하고, 액체로 만들어도 전기 잘 통하고, 수용액은요. 금속을 수용액으로 만들기는 어렵죠. 그래서 안 녹아 이 뜻이야. 금속을 물에 녹인다고 안 녹습니다. 자, 그리고 해서 녹는 점을 비교할 거야. 녹는 점 1등은 누구였어 아까? 공유 결정. 누구? 여기 있죠. 4440도 보이나요? 공유 결정 1등. 그 다음 누구죠? 이온 결정이죠. 이온 결정 두 종류가 있죠. 둘 중에서 얘는 산화칼슘, 칼슘이 2+야. 나트륨은 1+거든. 이거 알아야 돼. 그럼 둘 중에서 전하량이 더 큰 게 누구야? 2+잖아. 그래서 제가 더 녹는 점이 높아요. 그죠? 보이나요? 이거 왜 높아? 했을 때 전하량이 더 크잖아. 정정기적 인력이 더 크겠죠? 그래서 높은 겁니다. 이 둘을 비교하는 거예요. 됐죠? 2등들이야. 3등은 누구겠어? 녹는 점 제일 높은 거 알루미늄이 그 다음이겠죠? 3등. 가장 녹는 점 낮은 게 바로 설탕입니다. 설탕을 달고나 만들 때 필요한 온도가 185도네요. 꽤 높네요. 그죠? 쌤 키랑 똑같네. 185. 기억해? 185. 틀리겠구나. 자, 165 아니고 마음의 소리 맞추죠. 자, 아무튼 이런 자료를 이용해서 여기 빠진다. 여기 이걸 안 줘. 이걸 안 주고 자료만 딱 준 다음에 얘네들이 누군지 맞춰봐. 막 이런단 말이야. 그지? 맞출 수 있겠죠? 얘 누군지 맞춰봐 이런다고. 맞춰내면 됩니다. 모르겠네요. 됐죠? 자, 마지막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야. 지금부터 뭘 분류할 거냐? 이온 결정, 공유 결정, 분자 결정, 금속 결정을 성질에 따라서 분류할 겁니다. 물질들이 네 종류가 물질이 있겠죠? 첫 번째,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른다. 하나밖에 없죠? 누구만 전류 흐르죠? 금속 결정. 그래서 얘에 해당하는 게 누구야? 금속 결정을 골라내는 겁니다. 금속 결정 골라냈어요. 전기 전도성 실험으로 골라낸 거야. 나머지 세 개 어떻게 결정한다? 두 번째, 액체 상태에서도 전류가 흐른다. 누구죠? 이온 결정이죠. 이온 결정. 얘에서 이온 결정을 골라내는 겁니다. 액체로 만들어서 실험하면 이온 결정도 골라낼 수 있습니다. 이제 공유 결정과 분자 결정만 이제 분류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분류한다? 녹는 점이 엄청 높은가요? 분자 결정은 녹는 점이 엄청 낮죠? 녹는 점이 엄청 높은 건 누구다?
공유 결정이 엄청 높죠. 다이아몬드 같은 거. 그래서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이 농도가 엄청 높다라고 분류할 수 있고 나머지가 분자 결정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전기 전도성 실험으로 2개 분류했고요. 나머지 녹는 점의 차이로 나머지 2개를 분류해낸 겁니다. 됐죠? 자, 쉽게 생각하면 쉽고요.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 파트예요. 자, 다음 장 개념하기 문제 풀어볼게요.